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가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한다.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성 콩팥병.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도 힘들다는데 침묵의 병, 콩팥병.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S중앙병원 신장내과 최낙원 과장과 함께 콩팥병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영입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공공장소 어딜 가든 정수기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돗물 물보다는 좀 깨끗할 것 같아서 정수기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필터는 또 제때 교환이 됐나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민재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마시면서 항상 깨끗하게 필터가 잘 돼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별 수 없죠. 깨끗하겠거니 하고 마시는데요. 그렇죠. 이 필터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물이 오염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이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아, 우리 장기 중에요? 네. 궁금한데요. 어떤 장기인지? 바로 이 콩팥인데요. 이 콩팥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콩팥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S중앙병원 신장내과 최낙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셨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과장님 제가 앞서서 이 콩팥이 우리 몸에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콩팥이 정확히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콩팥은 크기가 보통 자기 본인의 어떤 주먹 크기 정도 사이즈고요. 강낭콩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우리 양쪽 옆구리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뒤쪽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눌러본다든지 쳤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되게 거기에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아까 사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수기 필터처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하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맑은 피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는 일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요.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 나빠진 환자들은 빈혈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염분, 소금기, 물을 우리 몸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해 가지고 몸을 붓지도 않게 하고 또 혈압을 잘 유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물질, 무기물질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골대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어떤 영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냥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콩팥. 그런데 이 콩팥에 이상이 있으면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보통 이 콩팥 이상이 나타나면은 뚜렷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만약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라 그러면은 내가 소변을 봤는데 거기서 소변의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백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소변에 핏기가 보인다든지요. 또 검사를 했는데 검진에서 피가 비쳤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우리 신장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의 증상은 원인 없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요.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신장 환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를 오래 10년 이상 갖고 있던 환자분이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한 번쯤은 내가 콩팥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콩팥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소변으로 좀 많이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병이라고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보통 신장은 뚜렷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증상이 없이 신장이 한 80에서 90%까지 망가져도 아무런 이상한 증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바로 하루 전날 응급실로 오셔서 응급 투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증상이 없는 병이 참 환자 입장에서는 무서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갑자기 그렇게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처럼 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뭐 어떤 단계가 있나요? 예, 보통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당뇨에 의한 만성 콩팥병도 5단계가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면은 이제 투석에 가까워지는 단계고요. 4단계는 보통 일반 병원에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단백질이 나온다, 단백뇨가 나온다, 이런 이상 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당뇨 콩팥병 4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4단계부터는 나빠지는 속도가 많이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많이 붓고 혈압도 오르고 약을 써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신증후군이란 그런 콩팥 질환이 이 당뇨 콩팥병에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몇 달만 해도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상태까지 가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콩팥이 주로 망가지는 원인이 뭘까요? 예, 약을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드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콩팥에 염증이 생기고 또 손상을 받았던 그런 기왕력이 잦았던 그런 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거는 당뇨나 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당뇨병이나 또 혈압 질환이 있는 분은 이제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약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또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당뇨나 혈압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진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콩팥병 중에서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뇨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뇨 약제나 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신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자기 신장 상태 또 자기 어떤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원인 없이 신장 기능이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내 신장 상태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장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그런 약제를 반드시 조절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몸이 점점 더 붓는다든지요. 일부 혈압 약제가 그럴 수 있고요.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했더니 칼륨 독소라는 칼륨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신장에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약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먹는 당뇨약이 예전에는 3알 먹다 지금은 2알 먹고 1알 먹고 줄여도 당이 자꾸 갑자기 저혈당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지난달보다 또 몇 달 전보다 약을 좀 더 적게 먹는데도 왜 혈당이 자꾸 떨어지고 그럼 내가 당뇨가 없어진 건가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내 신장이 내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당뇨 환자에서는 당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는 그런 새롭게 개발된 약제라든지 신장에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는 또 저혈당을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해서 복용을 하는 것이 환자분의 혈당이나 혈압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부전 환자, 신장 문제 있는 환자에서는 약을 한 가지를 쓰더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또 그 환자분의 신장 기능 상태
또 연령 상태, 또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이 환자에서는 잘 나타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환자분들도 내 약에 의해서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전문 신장내과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뇨로 인해서 콩팥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환자 중에 이런 당뇨성 만성 콩팥병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와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당뇨를 갖는 당뇨로 진단받는 환자들도 급속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뇨를 갖는 환자의 한 3분의 1, 즉 3명 중 1명꼴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뇨 합병에 의한 콩팥병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도 중에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당뇨에 의해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많은 거로 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뇨성 만성 콩팥병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겁이 나는데 특별히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결국 이 당뇨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환들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도 같은 혈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 때쯤 되면은 우리 몸의 눈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큰 혈관을 갖는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그 다음 말초혈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들이 하나둘씩 망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뇨 콩팥병이 올 시기쯤 되면은 내 몸에 여러 가지 주요한 장기들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미 당뇨성 만성 콩팥병이 어느 정도 의심되면은 다른 장기도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 당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식이요법도 잘 유지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는 분들은 콩팥 합병증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나 또 병원에서의 어떤 적절한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빠지는 단계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보통 당뇨 콩팥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한 2단계까지는 검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신장이 힘이 들어서 많이 붓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부터는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면은 미세 단백, 미세 알부민뇨라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주의를 갖고 환자분을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고요. 또 검사를 하고 다른 합병증을 이제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신장내과적인 전문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합병증이 무섭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 이 콩팥병과 관련된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콩팥병과 관련된 합병증은 콩팥 자체에 의해서 콩팥이 망가짐으로써 빈혈이 올 수 있고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또 칼슘이라든지 여러 우리 몸의 무기질 비타민들이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뼈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많이 붓는다든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뇌혈관에 의한 중풍, 다리 마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어 올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콩팥병에 대한 치료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 단계들이 있나요? 예, 만성 콩팥병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라 그래서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혈압 약제라든지 아니면 혈관 약제 이런 것들 그 환자분의 상태, 콩팥 기능 상태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 관리, 철저한 혈당 조절, 또 비만이 있는 분들, 또 흡연을 하는 분들은 신장에 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 금연을 한다든지
적절한 식이요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장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제라든지 상황들을 잘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을 통한 치료 방법 중에서 약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런 이 당뇨에 의한 그런 신장이라든지 심장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들은 이 혈관 자체가 이미 손상이 됐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긴 힘듭니다. 따라서 이 혈관 합병증이 진행되고 나빠지는 그런 속도를 늦추고요. 또 중요한 장기 혈관이 또 손상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그런 혈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제라든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제 또 그다음에 혈관에 쌓인 독소를 좀 조절하는 그런 약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치료 방법 중에 또 혈액을 투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예, 콩팥병이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은 약으로서 충분히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인위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또 아니면 복막투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노폐물을 빼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투석 치료라고 하는데요. 예, 투석 치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면은 보통 우리 콩팥이 한 이틀 정도 해야 되는 그 콩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기계가 한 4시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뽑아서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때는 상당히 그런 투석 치료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고요. 심장도 부담이 되고 혈압 상태도 좀 불안정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하는 게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아주 전문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이 버거운 투석 치료 말고 그러면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신장 이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한쪽을 신장 한쪽을 떼서 다른 우리 몸 앞에 쪽에다 우리가 신장이 기능을 못하게 된다 오른쪽이 못하면 오른쪽 앞에 쪽에다 갖다가 심어가지고 대신 신장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식 치료입니다. 만약 좋은 장기를 잘 받아서 수술 잘 한 후에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10년 이상 또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식이라는 것이 자기 장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기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력한 면역 억제 약을 또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그런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콩팥이 2개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주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데 2개 있는 콩팥이 하나가 없어져도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콩팥은 2개 중에 1개가 기능을 아예 못하고 남은 하나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우리 몸 전체적으로 콩팥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콩팥을 내가 한쪽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할 때 만약 내가 떼어주는 사람이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다든지 콩팥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떼어주고 나서 몇 년 후에 당뇨나 다른 콩팥병이 남은 한쪽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한테는 또 신장 질환이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모님이 어떤 그런 신장 문제 또 당뇨와 관계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떼서 자기 신장 기증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콩팥을 떼어줄 때도 충분한 사전에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떼어주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장기 기능 상태라든지 또 부모님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당뇨성으로 인한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뇨에 의하든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하든지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음식을 가려야 될 음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단순 당뇨 환자보다는 이 신장이 나쁜 신부종 환자들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보통 신장 기능이 한 30% 정도 남게 되면은 이 칼륨이란 우리 몸의 성분이 있는데 그게 뭐 피 속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칼륨이 많은 그런 음식들, 대표적인 게 이제 과일이라든지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날고로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는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게 이제 독소로서 우리 몸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몸이 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짠 음식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제 육류, 고기라든지 생선, 또 식물 단백질 같은 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신장이 많은 나쁜 분들한테는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요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백질을 섭취를 보통 사람보다는 한 30% 이상 줄여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콩팥병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이 투석이나 이 신장 이식과 같은 수술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콩팥이 괜찮은지 이상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콩팥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신장 상태를 알아보는데요. 피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이라는 독소 수치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크레아틴이 1.2 이상, 또 여자는 1.0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소변 검사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또 단백질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병이 초기에 또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더 관리를 하는 게 아까 사회자분 말씀처럼 우리가 투석 단계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단계로 진행이 안 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우리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검사는 보통 소변 검사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신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장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크기, 또 빛깔 이런 거를 봐가지고 신장에 어떤 병색이 있는지 여부를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어떤 좀 컨디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검사가 환자의 몸 상태, 또 식이 상태, 또 최근에 어떤 운동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검사를 맡으면 좀 단백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한번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보통 2주 내지 3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정도 해서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그때 파악을 할 수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조기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신장 당뇨에 의하든지 뭐 혈압에 의하든지 신장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압 조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적절하게 우리 몸이 전체가 받는 그런 압력도 있고요. 신장 자체가 받는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압력을 최선으로 줄여주는 그런 신장 혈압을 조절하는 약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목표하는 혈압대가 조금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대와 또 그다음에 갖고 있는 질환들을 고려해서 그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사용해서 혈압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뇨 환자는 물론 이제 당뇨 조절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조절 뭐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갑작스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약제라든지 주사제, 파스를 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민간요법을 해서 우리 장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뭐 조영제라는 걸 사용하는 CT 검사라든지 뭐 또 몸이 많이 탈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장이 그때그때 조금씩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생활하는 도중에 또 그런 치료받는 도중에 있어서 우리가 조절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관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동안 이 콩팥에 관련해서 무관심했던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이 사전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끝으로 이 콩팥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콩팥 질환은 우리가 초기나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투석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치료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은 5년이나 10년 내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콩팥이 일정 부분 나빠졌다, 50%가 남았다, 아니면 30%가 남았다 그러면 그 이미 손상되어 있는 콩팥 자체는 다시 회복이 되긴 힘듭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콩팥이 내가 어느 정도고 또 이 내 콩팥이 나빠진 원인이 당뇨인지 혈압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그걸 꼭 원인을 파악해서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을 줄여서요. 그 남아있는 콩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 진단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S중앙병원 신장내과 최낙원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명 중 6명이 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고요. 초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이 환자라고 합니다. 네, 특히 콩팥은 한 번 이제 훼손되면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예방과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겠는데요. 이번 방송 보시면은 이 사전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톡톡TV 닥터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